자, 앞 시간에는 우리 김한중 선생님하고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많았죠. 여러분들 뭐 1920년대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대 중후반에 가면 삼부,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통합관계 또 여러분 공부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이 되었고, 그것이 또 30년 들어가게 되면 한중연합작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 관내 쪽으로 이제 이동해가는 과정, 그리고 저기 동북항일연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라고 정말 애 많이 썼을 겁니다. 그 과정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부담 없이 의열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투쟁 많이 들어봤는데 의열투쟁은 뭐 하는 거냐? 자, 어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규모 단위로 일본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참 우리가 일본보다 인원수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말로 쪽수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자, 이런 과정에서 일본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새로운 전법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른바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거 뭐냐,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인원으로, 그 다음에 또 적은 비용으로, 소수의 인원 적은 비용으로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뭘 하게 되면 암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 파괴 활동 같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는 상대방에 이제 그 타격을 주게 되는, 즉 독립군의 그 활동과 버금갈 수 있는 어떤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의열투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장항일투쟁은 여러 많은 세력들이 함께 싸운 거라고 본다면, 요거는 뭐 하는 거다? 그렇죠. 혼자 다니면서 하는 게릴라 활동, 이런 활동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열투쟁과 관련된 단체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현재 지금 배워야 될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뭐가 있게 된다? 의열단 1919년. 자,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죠.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지는데, 자, 누가 만들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원봉 등에 의해서 이제 조직되게 되는 것이 의열단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의열단은 대개 1920년대에 주로 많은 활동들을 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 개최, 성과 없이 끝나고,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뭐가 있게 된다? 한인 애국단. 그렇죠? 요거 1931년, 과거에는 1926년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게 되는데, 최근 교과서에는 31년으로 고정화 된 겁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백군 김구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하려고? 침체된 임시정부의 활기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였다. 여기 소속된 인물 두 사람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투뽕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 이봉창. 그리고 또 누구 나온다? 윤봉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 인물이 되게 된다. 선생님, 그러면 왜 의열단에 대해서는 얘기 않습니까? 왜? 이 투뽕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의열단이거든요. 요령입니다. 윤봉길, 이봉창 많이 들어본 분이죠. 이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의열단으로 가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건 바로 어디냐? 여기 나오는 의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게 되는데, 이 의열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가게 되는데, 의열단에서 의열투쟁을 하다. 자, 의열투쟁을 하다.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 알겠죠? 자,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열단이 딱 만들어지고 폼 딱 잡고 가서 이것저것 활동을 막 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왜? 사람이라는 게 군중 심리가 있어서 여럿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혼자 움직이려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는 이 의열단 활동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김원봉이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 바로 누구?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 갑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우리 의열단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우리 의열단에 강령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거 써주신다면 우리 애들이 그걸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혁명선언. 오늘 잉크가 좀 잘 안 나와서 글자가 조금 흐릿흐릿하네요. 자,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은 누가 김원봉의 부탁에 의해서 신채호 선생님께서 만든 것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의열단의 강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걸 여러분들 교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2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 조선혁명선언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교과서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듯이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눈이 노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교과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강한 무리란 얘기죠. 나쁜 놈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쫓아내려면 오직 첫 번째 줄 혁명으로만 가능하고 혁명. 자, 혁명으로만 가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 누가 혁명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굽니까? 우리 민중들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비폭력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자, 이런 혁명을 가져와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누구? 민중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민족의 해방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열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9년 만주 길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원봉 그리고 윤세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의열단이 활동하게 되는 활동의 어떤 그 목적, 의열단의 그 활동의 목적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잘 알 겁니다. 요인 암살.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한다든지, 식민통치기관을 이제 파괴를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이제 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일본을 파도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서 잘 필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활동했던 이때 의사와 열사들의 이제 활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 의사는 뭐고 열사는 뭡니까? 과거에는 뭐 이런 거 막 구분을 했어요. 의사, 뭐 열사 이렇게 막 구분을 했는데 지금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내었다? 의사. 안중근 의사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싸웠으나 성과를 이루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유관순 열사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뭐 그게 사실은 보면 교과서식 표현인 겁니다.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의사와 열사들의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죠? 자, 김익상이라든지 김익상. 자, 이번은 조선 총독부에다 폭탄 던진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김상호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던 분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나석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분이 요 나석주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보게 되면 뭐 최수봉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등과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활동과 관련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죠. 딱 두 사람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봉창, 윤봉길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봉창, 그 다음에 윤봉길. 자, 이 두 사람은 어디 소속이었다? 한인 애국단 소속이었다. 기타는 전부 다 의협대는. 그럼 선생님, 전부 다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두 사람 더 얘기해 볼까요? 뭐 조명하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통 이게 타이중 의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타이중은 어디냐? 타이완, 대만이죠.
그래서 이 조명화 의사께서 젊은 나이에 타이중으로 건너갑니다. 왜? 거기에 누굴 죽이려고? 일본 천황, 그렇죠. 일반의 천황, 국왕의 장인이었고 육군 대장이었던 군이노미야를 가서 살해했던 사건, 암살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조명화 의사의 그 타이중호이고, 또 누가 있을까요? 러시아 노인단 소속의 강우규. 이분은 이제 그 사이토 총독, 서울역에서 제2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총독 암살 미수 사건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분이 강우규, 러시아 노인단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이라서 그런지, 그때 당시 60대였죠. 자, 어떤 이런 활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교과서 183쪽에 보면은 그 강우규 의사 보면 상당히 나이가 드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의사들의 활동이 이걸로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냐? 아니죠. 이것도 역시 한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개인적인 활동을 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몇 개의 성과를 거둡니다만은 점점점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로 보게 되면은 몇 쪽입니까? 183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의열단에서 뭘 하게 된다? 거기 나와 있죠.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투쟁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먼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배경 하에서 나오게 되냐. 그렇죠. 개별적 투쟁의 한계. 개별적인 투쟁에 대한 어떤 일정한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김원봉 입장에서는 노선을 하는 방법을 이제 달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획적이고, 보다 계획적 혁명운동이라든지, 계획적 혁명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간부를 양성한다든지, 간부,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간부를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혁명 세력, 중국의 혁명 세력과 이제 또 연결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여야 됩니다. 의열투쟁이 그렇죠. 혼자 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 혼자 가서 누구 죽이고 폭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일정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열투쟁이 어떻게 된다?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환된다.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별적 투쟁의 한계로 인해서 계획적인 혁명운동, 그리고 간부를 양성하고 중국의 혁명 세력과 연결해서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김원봉이 스스로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의열단을 이끌었던 인물들을 계속해서 이 황포군관학교 쪽으로 입교를 시켜서 뭘 하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네요. 간부를 양성하는 거죠. 간부들을. 자, 간부들을 양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 꼭 우리가 황포군관학교 같은 중국 학교에서만 해야 되냐? 아니다.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하는 것을 또 설립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된다. 1932년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이제 설립하면서 뭘 하게 되는 얘기입니까? 간부들을 양성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잘 겪게 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중국 관내에서 있는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는 조선혁명민족당이라고 하는 것이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만주하고 잠깐만 연결시킬게요, 선생님. 자,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통합이 됐다고 그랬죠. 어떻게 통합이 됐다?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통합되어서 한쪽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중국의 혁명군하고 연합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쌍성보 대전자 뭐 이런 전투가 많이 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만주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만주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만주 쪽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 국민부 소속의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혁신의회 쪽에 있었던 지청천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은 어느 쪽으로? 임시정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본토로 건너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 돌아와라. 이제 중국 관내로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세 번째 여기 나옵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1935년도에 만들어지게 된다. 요거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볼게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중국 관내에서, 관내라고 하는 건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항일단체, 우리 대부분의 항일단체가 모여서 조직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통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물론 이름이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죠? 조선민족혁명당 아마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배우면 알 겁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가 지청전 이쪽으로 누구 만주 쪽에서 하던 지청천도 왔다가 임시정부로 떠나가 버리고 조소왕도 왔다가 떠나가 버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세력이 조금 약화되게 되자 나중에 뭐로 바꾼다? 조선자를 쓱 빼죠. 민족혁명당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 다시 뭐로 이름을 바꾸게 되냐?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산하단체로 뭐가 만들게 되면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된다. 조선의용대를 창설해서 이제 본격적인 무슨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그 창설에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주도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의열투쟁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열투쟁은 여러분들 딱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개인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수의 인원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활동을 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두 단체가 만들어진다. 처음에 뭐가 만들어졌다? 의열단 만들어졌다. 그런데 의열단이 활동이 잘 안 되자 김원봉이 신채호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그렇죠. 도와달라.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그 조선혁명선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 아까 얘기했죠. 민중 그리고 폭력 그를 통한 혁명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열투쟁을 했던 단체 그 사람들 많이 나왔죠. 많은 분들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열단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환되고 있다는 것. 조직적인 단체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여기 간부 양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중국 혁명 세력과 연결해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단체,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그 산하군 부대였던 여기서 만들었던 산하군 부대였던 뭐가 만들어진다? 조선의용대로 이제 창설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조선의용대 나중에 또 두 개로 쪼개지죠. 일부는 임시정부로 가고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가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갔다가 걔네들이 조선의용군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면서 요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